오늘 장 초반 제약바이오의 상승을 필두로 로봇과 가스 등 그 테마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제약바이오주가의 움직임의 그 중심, 핵심 이슈에는 셀트리온과 오리온이 있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그룹주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0.11% 하락하면서 장 초반 상승폭 반납해주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현재 1.7% 상승, 그 양봉 띄워주고 있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 홀딩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특히나 글로벌 시장 내에서 글로벌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글로벌 제약회사로 도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나스닥 시장을 IPO의 그 시장, 그 배경으로 선정하고 있는 건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해주면서 잠식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잠깐 주춤했던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심 이끌어줬지만 현재 다시금 그 상승폭 반납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셀트리온도 제약바이오주의 움직임을 이끌었지만 또 한 가지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리온 이슈인데요. 우리가 익히 초코파이로 알고 있는 제과업체 오리온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레고캠바이오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품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계속해서 키워가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현재 15.12% 하락하고 있고요.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영향 속에 3.84% 약세를 보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오리온이 레고캠바이오 인수를 위한 비용 기출과 함께 불확실성인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의 미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엇갈린 시선까지 지금 시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 현재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약바이오주 장 초반부터 투심을 이끌었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면 제약바이오 관련주 이 장 초반에 비교해서는 일부 상승폭 반납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십자 웰빙 현재 4.22% 상승폭 키워주고 있고요. 엔지캠 생명과학 역시 3.19% 그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테라제니텍스 1.19% 상승폭 일부 반납하고 내려놓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코로나와 독감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이 키트까지 만들고 있는 팜젠사이언스 현재 1.31% 상승폭 일부 반납하고 양봉 띄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오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 오전 시장 내에서도 이 테마 빠르게 순환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과업체가 제약업체를 인수하고 셀트리온은 나스닥으로 뛰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종료된 이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테마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하는 그 시점이 도래한 것 같은데요. 과연 제약바이오 관련주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교수님들 알려주시죠. 어제는 저희가 OCI가 이제 한미와 손을 잡았다 주식 수합 거래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오리온입니다. 레고캠바이오의 지분 26% 정도를 인수를 했다.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세하게 좀 내용 좀 짚어볼까요? 네, 오리온이 초코파이 회사가 이제 아닌가 순수하게 초코파이 회사가 아니게 됐네요. 근데 이게 또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전부터 사실 뭐 오리온은 바이오 분야를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캐파를 늘려왔었고 네. 이번에는 이제 오리온이 해외 중소회사인 펜 오리온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의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구주 매입 다 합쳐서 936만여 주입니다. 총 5,485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공시를 했고요. 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계열사로 편입이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허인철 오리온그룹 부회장, 김용주 레고캠바이오 대표가 지분 양수도 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이전부터 이제 오리온은 바이오 분야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2020년 10월에 또 중국 그 의약회사와 합작법인도 세운 바가 있고요. 또 결핵 백신 공장 준공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2020년 12월에는 하이센스 바이오와 협력해서 난치성 치과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2상도 진행 중이고요. 이번에 이제 레고캠 바이오 지분까지 인수해서 계열사로 편입하게 되면 어쨌든 레고캠 바이오 하면 뭐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아니겠습니까? 이 분야에 대한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그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의지 또 추가 M&A에 대한 의지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레고캔바이오야 최근에 이제 12월 연말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뭐 장 초반에 좀 올랐다가 빠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두 자릿수 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평가는 이렇게 주가 하락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하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리온의 이번 투자 잘한 걸까요? 뭐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지금 말해주듯이 네.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2020년부터 중국 쪽과의 이런 합자법인을 설립을 했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22년도에서도 뭐 이제 오리온 바이오로직스도 설립을 하고 이런 행보들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 쪽의 유통 을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새로운 신진출을 할 때 중요한 게 기존에 깔아놓은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에서의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다른 지역들로 진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던 쪽은 대부분 그쪽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쪽이 굉장히 빠르게 실적을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바이오 이제 의약품을 유통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라인에서는 30년이 넘는 업력을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얼마만큼의 자리를 잘 잡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바이오라는 중국 쪽에서 허들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이게 결국에는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허들 자체를 넘어서게 된다면 이번에 이 성과는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핵심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거는 중국 쪽에서 얼마나 바이오 쪽을 빠르게 풀어 나가느냐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뭘 한번 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미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유통 관련해서는 뚫어놓은 그런 판로가 있기는 한데 그게 과연 제약 쪽에서도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김정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 기업의 그 지금 핵심 포인트는 전 두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네. 산 가격이 아무리 프리미엄을 얹었어도 적정했는가에 대한 판단. 그래서 지금 뭐 대주주 지분에 뭐 추가적인 어떤 지분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5천억이 넘는 자금을 쓰는 게 과연 적절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과하게 썼다. 지금 이미 주가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좀 비싸게 산 건 아니냐. 좋은 회사죠. 네. 레고캔바이오 좋은 회사인데 과연 이 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한 평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으나 왜냐하면 오리온이 최근 들어서 작년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EPS도 훅 떨어지고 그다음에 프리캐시 플로우가 불과 재작년이죠. 이제 2022년만 하더라도 분기당 한 뭐 2천억 정도 나오던 회사였는데 작년에는 1,000억대로 훅 떨어졌습니다. 근데 레고캔바이오가 많이 쓸 때는 돈을 얼마나 쓰냐면 분기당 한 600억, 500억을 씁니다. 그러면 프리캐시 플로우로 봤을 때 한 1,000억 정도 버는 회사가 500억 정도를 계속 투입한다면 물론 레고캔바이오가 대박을 터뜨리면 네. 그 대박에 대한 어떤 얻는 이익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오리온이 평가를 받았던 것은 이런 양호한 캐시플로우에 더불어서 중국과 베트남에서 소위 대박을 냈던 그런 효과 자체가 이 주가에 비싼 밸류에이션으로 녹아 있었는데 네. 그 현금의 절반 이상을 R&D에 계속 매 분기마다 투여해야 된다면 그러면 오리온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레고캔바이오의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다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그쵸. 그래서 현재 장기적인 시너지는 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으나 그래서 레고캔바이오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었던 장기 재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추세가 있으나 오리온의 실적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프리캐시 플로우의 절반 혹은 30% 이상을 계속 소진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오리온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레고캔바이오의 주력 사업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오리온이 왜 레고캔바이오를 선택을 했을까요?
일단은 보시면은 표적항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레고캔바이오의 가장 큰 핵심은 아주 많은 후보 물질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후보 물질이 많다 보니까 네. 들어가는 비용도 많은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러 기업들 특히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왜 이제 초코파이 만들던 기업이 이렇게 바이오로 넘어갔느냐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식품업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형님은 결국 CJ 제일제당이거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뭐 진출을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낸 기업이 HK 이노엔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컨디션에서부터 출발을 했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신약을 개발을 했고 그 부분에서는 이게 또 한국콜마 그룹으로 넘어가고는 IPO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초코파이도 어찌 보면 먹는 거고요. 그리고는 바이오도 우리 몸속에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쵸. 이런 부분에서 케미컬 기업 혹은 식품 기업들이 이제 다음 차세대 산업으로 결국에는 바이오를 선택하는 이유가 우리가 돈을 벌고 있고 이 돈을 어떤 식으로 보존을 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로 갔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전히 지금 레고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다가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돈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기업이고 그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받았다라고 그러면서 대주주가 이제 추가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숫자가 찍히기 전까지는 결국 두 기업 모두에게 불확실성이 될 것이고 숫자가 찍히고 난 뒤에 이게 잘한 투자가 될 것인가 이제 뭐 실패한 투자가 될 것인가는 결국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중요한 시사점은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이죠. 결국 돈이 필요한 회사와 돈이 남아도는 회사인데 성장이 떨어진 회사의 조합이 그쵸. 앞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도 바이오 하고 싶어서 미국 뭐 회사도 인수하고 미국의 공장도 인수해서 이번에 또 직접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가서 여러 가지를 뭐 시도한 모양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뭐 현금은 조금 있지만 실제로 이쪽으로 연결하지 못했던 화학 쪽, 음식료 쪽 이런 쪽의 회사들이 지금 기술력이 있는 코스닥의 뭐 개별 회사를 제가 뭐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 개별 회사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레고캔 바이오만큼 뭐 라이센스 아웃을 했거나 그 정도의 후보 물질을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와의 어떤 협력 가능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음식료 업종 중에서 제약바이오에 이미 발을 담궜는데 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는 뭔가 조금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 인수합병 같은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네네.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돈이 필요한 기업과 돈이 남는 기업 간의 만남, 그리고 레고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굉장한 기대감을 가졌던 기업이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올해나 내년 안에 성과를 드러내게 된다면 지금의 오리온의 투자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셀트리온 그룹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몇 주째 제약바이오의 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뭔가 주도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합병 이후 셀트리온 홀딩스를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요거 얘기가 언급이 이전에도 한번 됐었어요. 네. 작년 여름쯤에 됐을 때는 요거 서 회장님께서 나스닥 상장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야기가 좀 전개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쨌든 그 합병 상장이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네. 나중에는 이제 헬스케어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도 이제 합병을 할 예정이고 일단 시장 환경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바이오 신약 뭐 제약 분야에 있어서는 일단 작년 같은 아주 혹한기 수준은 아니고 어쨌든 개선이 됐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으로서는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고 구체적으로 또 얘기한 부분은 나스닥 상장에서 5조 원 시드머니 확보하겠다. 이걸 활용해서 헬스케어 펀드에 출자하겠다. 네. 자기네들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 다 유치해서 100조 원 펀드 오. 결성하겠다. 이렇게 아주 원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했거든요. 어쨌든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는 셀트리온 그 합병 상장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승부수를 시장에 던짐으로써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도를 끌어들이는 효과는 분명히 가진 것 같고요. 네. 이런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어떤 유리한 고지는 셀트리온 그룹 어쨌든 매출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과 어떤 케미를 생각해 보면 뭐 현재로서는 괜찮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뭐 1차적인 분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복 상장이 아닌 나스닥으로 옮긴다. 이거를 어떻게 의미를 좀 태보고수는 생각하고 있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요 이슈를 다뤘던 적이 있는데 네. 나스닥으로 상장하는 것과 셀트리온 홀딩스가 우리나라 상장하는 거 뭐가 달라요? 일단은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돈을 받겠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IPO 이후에 이제 행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핵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이게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포부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나스닥 상장에서 서류가 통과를 하는지까지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홀딩스를 상장한다라는 그 부분이 한국에 상장을 하든 미국에 상장하든 간에 과연 상장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2배, 3배, 4배 평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게 곧 세금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 부분에 경영권 승계라는 부분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미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도 셀트리온이 원래 3, 4합병이라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스킨큐어까지도 합병을 한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도 스킨큐어 주주들이 반대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대주주가 너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합병 비율에 태클을 걸었었거든요. 어찌 보면은 성공한 이제 사업가이기도 하고 셀트리온 그룹 자체가 우리나라의 위대한 그룹은 맞지만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잡음이 들리는 부분에서 우리는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주주 환원과 숫자에 민감한 그런 곳입니다. 그 부분에서 과연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는 그러한 뭔가 이제 시가총액 평가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 이야기를 다뤘을 때 우리 셀트리온 관련해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볼멘 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요 상장 나스닥에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장의 의미, 그 속내를 우리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서정진 회장은 다시 복귀하고 나서도 그 전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열심히 주가도 그렇고 뭔가 그 언론 대응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이런 서 회장의 행보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업의 내재 가치, 그러니까 실적을 보고 셀트리온 그룹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국내냐 해외냐의 차이인데,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앞에서 테이버 고수가 잘 말씀해 주셨죠. 아무래도 숫자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지, 거기에 따른 파이프라인이 계속 늘어날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좀 긍정적인 건 아마 가이던스를 만약에 상장해서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좀 좋게 얘기를 하는 편이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감이 생길 수는 있다. 근데 그 넘버가 따라와 줘야 된다라는 거죠. 뭐 내러티브만 좋아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실적에 대한 일단 성장성을 보셔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SC라는 이런 피아 조사 쪽에서 얼마나 좀 성장이 나오는지, 그리고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좀 잘 되는지, 그리고 합병 이후에 빅파마로 이제 자금 조달해서 새로운 것들을 좀 하려고 지금 합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뭐 그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지금 기존에 좀 잘 나가고 있는 뭐 램시마, 허즈마, 투룩시마에 대한 이런 점유율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피아 조사 쪽으로 계속 확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증권가들의 분위기는 어때요? 좀 최근 제약바이오 쪽에 이슈가 많잖아요. 네. 작년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이제 인수합병 규모나 이제 그 금액을 살펴보니까요. 네. 전체 M&A 건수는 늘진 않았어요. 2022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액수 자체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뭐 1910억 달러더라고요. 우리 한화 기준으로 이제 251조 원이 넘는 건데, 네. 이제 이 의미를 살펴보면 어쨌든 그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시장 환경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어쨌든 개선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쨌든 2, 3년 후 이제 임상이 다시 활발해지고 공격적인 투자가 다시 재개되는 입장에서 글로벌 빅파마들, 그리고 신규 투자가 필요한 어떤 회사들의 어떤 그 케미컬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이번에 레고캠바이오가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평가는 뭐 종목마다 갈릴 수 있겠지만, 향후 3년 뒤, 4년 뒤에 다시 커질 제약바이오에 대한 개완기를 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M&A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이 일단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참 많이 해봤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의견들 들어봤고요.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김정혜 고수입니다. 바이오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오 하고 또 라임을 맞춰주셨고요. 손석우 고수 합병으로 신약 개발 실탄을 장전을 했다. 하창원 고수는 결국 합병 시너지가 중요하다. 테이프 고수 진짜 많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 탑5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